최근에 제가 부동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쭉 원고가 되어 왔었는데요. 막상 피고가 되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군요.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고요. 또 의도치 않게 피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현미경에서 경매 물건을 분석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설계합니다. 자연스럽게 경매 물건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작은 금액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을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매 특수 물건을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매 소송은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수많은 경매 소송과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어요. 누구에게나 민사소송은 어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잘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유명한 변호사도 뛰어난 법무사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민사소송은 사실과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절차에 맞게 어떻게 제시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저는 셀프로 소송을 진행할 거예요. 누구보다도 절차를 잘 알고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 소송에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약간의 용기를 낸다면 경험과 절차에 맞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법은 멀고 변호사는 비싸고 소송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면 법무사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또 나름대로 열심히 대응은 했는데 당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은 잠자는 권리는 보호하지 않으니까요. 낙찰받은 부동산에 낡은 건축물이 있어서 그것을 치워야 가치가 상승된다면, 또 지분으로 낙찰한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을 얻고 싶은데 공유자들이 반대한다면, 변호사, 법무사 없이 자신이 직접 경매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셀프 경매 소송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잠자는 권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변호사 없이도 경매 소송을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민사소송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 소장을 작성하고요. 두 번째는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이 되고요. 네 번째는 변론 기일이 잡혀서 실질적인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근거가 펼쳐집니다. 마지막은 그걸 토대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경매소송, 민사소송의 핵심은요,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명확하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명암이 갈립니다. 그럼 이제 실제 경매 낙찰에서 제일 많이 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매소송에서 제일 많이 하는 소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건물을 낙찰했는데 그 건물의 세입자가 별다른 계약도 없이 짐을 두고 만남을 회피합니다. 당연히 월세도 내지 않고 나가라는 말도 계속 무시하는 거죠. 이럴 때 명도 소송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점유한 만큼의 이득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요. 대부분 명도 소송만 생각하는데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는 권리는 적극적으로 행사하셔서 본인의 이익을 찾으셔야 합니다. 소장 내용에는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 이전 후에 원고의 상가를 무단 점유 중이며 지난 6개월간의 사용 이익에 상당한 금액 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소장과 증거 파일을 첨부하면 접수가 완료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물론 상대방의 대응과 협상 전략도 적절하게 사용해야 효과가 만점이 됩니다. 두 번째 많이 하는 소송은 철거 소송이에요. 내 땅에 누군가 불법으로 컨테이너 창고 혹은 가건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단순히 전화나 문자로 해결이 안 되죠. 이럴 때는 바로 건축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따른 증거 서류와 자료 제출은 원고가 얼마나 꼼꼼하게 소장을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피고는 원고의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창고를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에서는요, 철거에 소용되는 비용과 기간도 논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버티면 법원 판결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법은 어떻게 사용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강력한 강제력을 발동시켜 줍니다. 소유권에 따른 정당한 사용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거고요.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상응하는 사용 권리도 함께 취득한 거예요. 타인이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법을 지킬 줄만 알았지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에는 나름대로의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절차적인 요건을 완성하는 것을 처음에는 익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경매 소송에서 많이 하는 소송이 공유물 분할 소송이에요. 보통 소유권을 나눠 가진 공유자들의 갈등으로 많이 발생하는 소송이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 3명이 공동 명의로 땅을 상속받았는데 한 명의 지분을 낙찰한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땅을 지분만큼 나누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모든 지분을 경매로 매각하여 지분만큼 이익을 챙기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공유자들끼리 협의가 안 된다면 사실상 거의 협의가 안 돼요. 잘. 소송을 통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셀프로 가능합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나는 안 될 거야.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면 시간이 지나도 정말 할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는 보통 공유물 분할 청구가 들어오면 2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현물 분할이라고 해서 나누려고 하는 부동산을 실제로 지분 면적만큼 나누어 줍니다. 그게 아니면 경매를 진행해서 낙찰 대금을 지분 비율만큼 나누어 줍니다. 이때 점유한 기간이 있다면 사용료도 청구가 가능하니 꼭 주장하세요. 주장하지 않는 권리를 알아서 챙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실제 권리를 실행해야 누구든 그 물건을,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경매 소송, 민사 소송 겁낼 필요는 없어요. 법은 누구한테나 다 열려 있거든요. 조금 귀찮고 어렵지만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직접 움직여야 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경매 소송에서 최고의 변호사와 법무사는요,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현미경에서 경매 소송과 협상 강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총 4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주차에는 경매 소송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니까 서둘러 신청해 주십시오. 셀프 경매 소송 지금 준비해 보십시오. 기회는 누구한테나 열려 있습니다.